태국에서 중국 회사가 건설한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입니다. 눈앞에서 33층짜리 건물이 무너질 때 나는 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목숨을 빼앗은 부실공사의 참혹한 대가를. 불과 며칠 전 제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 쏟아지는 먼지 구름,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일상의 한순간이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지를 목격한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살고 있는 25살 나시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같은 길을 걸어 출근하는 그저 그런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4월 3일, 미얀마에서 시작된 지진의 여파가 예상보다 강하게 방콕까지 밀려왔고,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보슬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히던 순간이었죠.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향하던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트럭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동이 점점 강해지더니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죠.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지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회사 건너편에 있던 33층짜리 고층 빌딩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야수가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였죠. 빌딩 전체가 흔들리더니 상층부부터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이 터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마치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신없이 바라보니 무너지기 시작한 건물 앞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거대한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회색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시야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구급차 사이렌,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 붕괴된 건물 바로 옆에 있던 한국 기업이 시공한 공공도서관은 멀쩡했다는 사실이었죠.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지진을 겪었는데도 한 건물은 무너지고 다른 건물은 버텨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참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진이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은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와 구조대원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지만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죠.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돌아보니 회사 동료 수환이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우리 다들 공터로 대피하고 있어. 수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방금 목격한 일을 천천히 되새겨보았어요. 그 건물은 불과 1년 전에 완공된 신용타워였습니다. 중국 국영건설사 CCBC가 시공한 최신식 상업용 빌딩이었죠. 개통식 때는 방콕 시장과 중국 대사까지 참석했을 정도로 화려했어요. 최단기간 완공,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그 건물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기 봐. 저 도서관은 끄떡없네. 수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무너진 건물 옆에 있는 도서관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신용타워와 거의 동시에 지어진 방콕 중앙도서관이었어요. 한국의 대우건설이 맡아 지은 이 건물은 같은 지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임시 대피소가 설치된 학교 체육관에서 저는 뉴스를 보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신용타워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6개월이나 빨리 완공되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내진 설계 기준을 완화하고 철근 양을 줄이는 등의 비용 절감 조치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CCBC 측은 이번 지진의 강도가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건물들이 큰 피해 없이 견뎌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미 67명의 사망자와 1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 중에는 제가 가끔 인사를 나누던 카페 직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무너진 건물 현장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둘러쳐진 외곽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꽃다발을 놓고 또 누군가는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끈 것은 현장 한쪽에서 진행 중인 구조 작업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잔해를 치우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의 대화가 한국어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방콕 한인회와 한국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인근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조 활동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한 중년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구조대원과 함께 위험한 지역까지 들어가 생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주변에 있던 태국인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김성은 씨요. 방콕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사고 소식 듣자마자 가게 문을 닫고 달려왔대요. 자기 가게 직원 중에도 이 건물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다친 사람이 있다나 뭐라나.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여기까지 달려와 낯선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음식점 사장님. 반면 신용타워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뉴스에 따르면 중국인 현장 책임자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성은 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몇 명의 한국인들이 큰 통들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은 구조대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고생이 많으니까 뭐라도 챙겨 드셔야죠. 김성은 씨가 음식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태국어로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툰 영어로 물었더니 김성은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태국어를 못해서 답답했거든요.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태국 구조대원들과 의사소통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사장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야 음식점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는 질문이 의아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재난이 있을 때면 이렇게 서로 돕곤 해요. 게다가 여기는 제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요리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사람을 위한 거죠. 음식은 정성이 담겨야 맛있고, 건물은 책임감이 담겨야 안전한 법이에요. 그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땅에, 같은 시기에 지어진 두 건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 책임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 사장님은 자기 식당에서 만든 따뜻한 국물 요리를 대형통에 담아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태국인이면서도 그저 멀리서 핸드폰만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지 않고 직접 도움을 주기로 한 거예요. 퇴근 후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하고 통역 보조와 구호 물품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현지 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봉사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일을 찾아 묵묵히 해내고 있었죠. 여기 물건들 정리 좀 도와주세요. 봉사 담당자가 저를 물품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태국인,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몇몇 서양인들까지. 하지만 특이하게도 중국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없는 거지? 궁금해서 옆에서 일하던 태국인 봉사자 핏에게 물었어요. 핏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자국민 구호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 중국 대사관에서 자국민 구조를 위한 별도 팀을 꾸렸대. 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은 신경 안 쓰고. 그 말에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국적 구분 없이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구호품을 정리하던 중에 한 한국인 부부가 제 옆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방콕에서 작은 한국 식품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우리 가게에 있던 라면이랑 김치 같은 것들 다 가져왔어요. 먹을 것이 부족할 테니까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가게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분간 문 닫았어요.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들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계수단인 가게 문을 닫고 타국의 재난 현장에 달려온 그 마음이 놀라웠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대한 진실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 건물 시공할 때 태국 근로자들 많이 다쳤어.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었고 밤낮 없이 일해야 했다더라. 한 태국인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대. 중국 회사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뭔가를 줬다는 소문도 있어. 다른 자원봉사자가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어요. 특히 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태국 내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너진 건물 근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 낙펀이었는데 그녀는 건물 18층에서 일하던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부터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낙펀이 말했습니다. 벽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오면 물이 새기도 했죠.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문제없다는 대답만 들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 회사가 중국 회사였거든요. 태국어를 잘 못하는 중국인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줬어요. 그들끼리만 모여서 일하고 태국인 관리인들은 하급 직원 취급했죠. 낙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건축 문제를 넘어 문화적 차이와 소통, 부재의 문제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이 일주일쯤 지속되었을 때 건축공학을 전공한 저의 친구 TT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TT는 태국 정부 산하 건축물 안전진단팀에서 일하는 전문가였어요. 나 많이 놀랐지? TT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근데 넌 왜 여기 있어? 제가 물었죠. 정부에서 주변 건물들 안전 점검하라고 파견됐어. 혹시 다른 건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TT가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TT와 나눈 대화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무너진 건물과 옆 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기업은 건물 하나를 지을 때마다 그 땅의 역사까지 공부한대. TT가 설명했습니다. 방콕은 원래 늪지대였잖아. 지반이 약해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데 한국 회사는 이걸 철저히 조사하고 설계에 반영했더라고. 중국 회사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싸고 빠르지만 한국은 오래가고 안전하지. TT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 회사는 태국의 집안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중국식 공법을 그대로 적용했어. 게다가 허가 과정에서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 TT는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설계도와 실제 시공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었어요. 즉, 원래 계획보다 저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안전 개수를 낮춰 비용을 절감했다는 거죠. 이건 명백한 범죄야. TT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고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건축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이런 참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고 발생 일주일째 저는 여전히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4월 3일에 일어난 지진 이후 9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활발한 구호 활동으로 분주했어요. 구조 작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과 정리 작업이 주요 활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 저기 물건 정리 좀 도와줄래? 봉사센터에서 알게 된 한국인 박소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소영 씨는 방콕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분이었는데 사고 이후 매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요. 제가 다가가자 소영 씨는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담긴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을 분류해서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태국어를 아시니 물건에 적힌 이름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박하지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저희는 함께 상자들을 정리하고 물건에 붙은 라벨을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무너진 건물의 다른 생존자들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프라삿이라는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15년 동안 건물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프라삿이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인 관리자들은 우리의 안전 우려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일은 대충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프라삿은 건물 완공 후에도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했지만 모두 무시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건물 관리를 맡은 중국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유지 보수도 미루거나 생략했대요. 중국인 관리자들은 항상 귀찮아했어요. 뭐만 보고하면 나중에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죠. 지진 전날에도 엘리베이터 근처 벽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했는데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프라삿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 씨와 다른 한국인 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그들은 태국 현지인의 입맛을 고려해 약간의 매운맛을 첨가했다고 했어요. 태국 음식만큼 맛있진 않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소영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 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단순하면서도 진심 어린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국제 관계란 국가 간의 거창한 협약이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이런 작은 도움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왜 같은 지진에 한국 회사가 지은 도서관은 멀쩡한데 중국 회사가 지은 건물은 무너졌을까?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도서관 관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방콕 중앙 도서관의 관리자 수티라 씨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이 지어질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회사는 정말 꼼꼼했어요. 설계 단계부터 태국의 기후와 집안 특성을 고려했고 우리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죠. 수티라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안전이었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내진 설계를 철저히 했고 태국의 기준보다 더 높은 자체 기준을 적용했대요. 그날 저녁 자원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짓는 일이다.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는 9일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직접적인 피해 현장보다는 인근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는 집을 잃거나 안전 문제로 귀가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와서 배식 좀 도와줄래? 봉사센터 책임자인 싸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식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나르고 배식하는 일은 단순했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람찼어요. 배식을 하며 여러 피해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노부부한 쌍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파차이 할아버지와 용할머니는 50년 넘게 무너진 건물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피해가 심하지 않았지만 건물 잔해가 쏟아져 당분간 문을 열 수 없어요. 파차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이 다 그 가게에 있는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면서 무너진 건물이 단순히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피해, 심리적 트라우마, 일상의 붕괴까지. 저녁 배식을 마친 후 대피소의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놀이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인 봉사자 정미 씨가 준비한 활동이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종이학은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에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1000마리 접어볼까요? 아이들은 금세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종이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우며 정미 씨에게 물었어요. 한국 분들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정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눌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이 아니잖아요. 모두 같은 사람인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인간의 따뜻함은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대피소를 나서며 멀리 보이는 무너진 건물과 그 옆에 서 있는 도서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재건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상담소가 개설되었고 제 태국어와 영어 실력이 필요했던 거죠. 상담사는 아니었지만 외국인 심리 전문가들과 현지인들 사이의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첫 번째로 만난 분은 50대 중반의 차이 씨였어요. 그는 무너진 건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 비명 소리. 잠을 못 자겠어요. 차이 씨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심리상담사 야마다 씨는 차이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한 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역하며 저는 재난의 상처가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한국에서 온 건축안전 전문가 팀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건물들의 안전을 자발적으로 점검하러 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소통을 돕게 되었죠. 태국의 건축 규제는 꽤 엄격하지만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의 감독과 시행이에요. 한국인 전문가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건물은 설계상 문제가 아니라 시공과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은 태국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던 의혹과 일치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중국 시공사는 필요한 안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방지되고 있나요? 현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양한 독립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과 엄격한 책임 추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법이라는 것도 시행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설사와 감리단의 책임의식입니다. 그의 말을 통역하며 저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책임의식과 시스템의 차이가 이런 재난을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 상담소를 정리하며 저는 문득 이런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직접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열망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피해 현장에서의 자원봉사가 2주일째 접어들면서 저는 제 작은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노력들이 일시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태국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건축 안전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태국 내 건축 규제와 감독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업들이 태국을 실험장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캠페인 리더인 수판 씨가 첫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중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낮은 안전 기준을 태국에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과 중국 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한 건물은 무너지고 다른 건물은 견뎌낸 이유, 그리고 재난 이후의 대응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낫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판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선진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미디어학을 전공하는 친구 피착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건물 붕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었어요. 내가 본 현장 이야기와 한국인들의 도움에 대해 인터뷰해 줄 수 있을까? 피착이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카메라 앞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지진의 한 건물은 무너지고 한 건물은 버틴 이유, 재난 이후 보여준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까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물 붕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전을 중시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는지 보여주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으로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희망의 빛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재난이 태국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희생자들의 죽음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붕괴 현장은 여전히 구조와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고, 현장 주변에는 임시로 만들어진 작은 추모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져온 꽃과 촛불, 그리고 실종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날도 자원봉사자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구조 작업보다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과 위로가 더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현장 한쪽에 마련된 텐트에서 따뜻한 음식과 물을 나눠주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직 7명이 실종 상태예요. 봉사센터 담당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너진 건물 옆 도서관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서관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드나들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2개의 건물을 보았다.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는 남았다. 하나는 비용을 아꼈고 하나는 생명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사람의 품격을 배웠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오가는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빠르고 저렴한 것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세 나라의 사람들이 보여준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저는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사람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교훈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네요. 태국인들이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